자, 이번 시간에는 내부 조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이제 쿼리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전에 봤던 지리 작성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리 작성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조인을 할 테이블들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고객의 주문 정보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고객하고 그 다음에 주문 정보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서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칼럼을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고객의 이름하고요. 그 다음에 주문 날짜, 그 다음에 주문 금액의 합계, 이 정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체크할 때 이렇게 체크한 항목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셀렉트 절에서 나타나는 항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테이블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칼럼을 갖다가 체크박스로 지정을 한 상태에서 워크시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워크시트를 보면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체크했던 내용들을 자동적으로 이와 같이 지리문으로 만들어주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리 작성기는 이와 같이 그 GUI 기반에서 개발자가 테이블과 칼럼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하면은 자동적으로 쿼리문을 갖다 만들어주는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다시 보시면요. 지금 고객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이 내부 조인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인 조건은 다시 한번 작성기를 통해 보시면요. 1대 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요.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고객 아이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에 해당하는 쪽을 보면 한 고객이 여러 번 이제 주문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누가 주문했는지 관계를 통해서 고객 테이블의 식별자 PK를 참조하는 고객 아이디 같은 이름의 컬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조인 조건이 됩니다. 다시 워크시트를 보시면은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가 PK가 되고요.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가 FK가 됩니다. 이렇게 키로 해서 구성이 되는 게 일반적인 조인 조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직접 그 작성된 코드는 다소 좀 길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작성하진 않고요. 우선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줬는데, 제가 이름을 좀 제한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고객 테이블 중에서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이름을 제한해 보겠습니다. 누구로 할까요? 이름을 337번 고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nd 일반 조건은 밑에 쓰면 되겠죠. 고객 아이디가 337번에 대한 주문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 커서 클릭하고 그냥 실행해 보시면 되겠죠. 컬럼이 모호하다, 8행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라인 번호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6열 이렇게 고객 아이디는 조인할 때 고객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에 다 있기 때문에요. SQL 파서가 어느 테이블에서 해당 컬럼의 값을 가져와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인 조건에서 같은 걸 선택했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앞에 커스터머스나 오더스나 어느 테이블을 지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스터머스 테이블에 커스터머스 언더바 아이디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주문한 내역이 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번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고객 번호를 326번 한번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역시 없네요. 자, 102번으로 한번 조회를 해보니까 이제 주문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일반적인 쿼리는 그러니까 지리 작성기에는 사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까도 이제 8번에서 오류를 확인했던 것처럼 자동적으로 이제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컬럼 앞에 반드시 테이블 이름이 있어야지 이제 오류 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좀 불필요하지만은 컬럼 이름 앞에 테이블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리 작성기를 그대로 따라하기보다요, 약간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테이블의 이름이 길기 때문에요, 이렇게
문장 안에 별칭을 갖다가 제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칭을 사용하면은 고객 테이블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고객 테이블에 존재하는 고유한 칼럼이기 때문에 별도로 테이블에 별칭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한번 계속 쓰고요. 마찬가지겠죠. 오더 언더바 데이트, 오더 언더바 토탈 같은 의미입니다. 자, 조인 조건도 마찬가지겠죠. 앞에 있는 테이블에 별칭을 쓰겠습니다. 별칭을 쓴다라는 거는 이 쿼리 내에서 커스터머스를 C라고, 오더스를 O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우고 다시 한번 102번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비교를 해보면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문장보다는 이렇게 테이블의 별칭을 이용해서 작성하고 앞에 테이블 별칭을 갖다가 써야만 되는 칼럼에만 붙여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과 같이 명시적으로 조인하는 경우는 조인하고요. 그 다음에 조인 조건을 원절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갖다 했었는데요. 이렇게 작성했던 건 이제 SQL 3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가이드라인이 되고요. 전에 이제 개발하셨던 분이라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복사해 오고요. 조인 조건에 대한 것만 한번 정의를 해보면요. 필요한 테이블들은 쭉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조인 조건 똑같습니다. 웨어절에서 일반 조건처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고객 아이디가 102번이라면은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실행을 해보면은 동일하게 4건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고객 아이디 102번의 주문 내역을 찾을 때 명시적으로 조인하는 경우는 조인 조건을 원절로 해서 반드시 써줘야 되고요. 조인을 갖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테이블들을 이렇게 콤마를 통해서 계속 조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인 조건은 웨어절에서 일반 조건과 함께 이렇게 작성을 해주게 되는데요. 사실 그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인을 할 때는 조인 조건이 있어야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조인 조건을 작성하고 나머지 AND나 OR 연산자를 이용해서 또 필터링 조건들을 갖다 작성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부 조인과 관련된 사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요구 조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잠깐 보시면은 제품의 이름을 입력받으면은 해당 제품에 대한 주문 내역을 얻는 쿼리를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필요한 항목들은 이런 거죠. 주문 아이디, 일자, 주문 수량, 주문 금액입니다. 자, 이런 요구사항에 맞는 정보를 한번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회할 때는 필요한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테이블과 칼럼에 대한 걸 먼저 특정하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제품 이름에 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문인데 주문에 대해서는 주문 일자와 함께 주문 수량과 그 다음에 주문 금액에 대한 부분, 이렇게 주문 해당 제품에 대한 주문 수량과 그 다음에 주문 수량과 단가의 곱인 주문 금액으로 이렇게 한번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번 테이블을 보시면요, 제품에 대한 정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문 테이블로부터 주문 날짜와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주문 상세 정보를 통해서 얼마큼 주문을 했는지 주문 수량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3개에 대한 테이블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테이블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오더스
별칭을 바로 쓰겠습니다. 오더 언더바 아이템스, 그 다음에 프로덕트 언더바 인포메이션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면요, 오더 언더바 아이디, 오더 언더바 데이트, 그 다음에 퀀티티, 그 다음 주문 금액인데요. 이때 이제 보고자 하는 주문 금액은 어떤 제품이 언제 주문됐을 때 얼마큼 금액으로 주문됐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3개 테이블을 나열했었는데요. 테이블 3개를 갖다 조인합니다. 우리가 조인한다라는 거는 테이블과 테이블 이렇게 2개가 하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이 3개라면은 2번의 조인이 발생되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3개 있으니까요, 이렇게 2개 하거나 이렇게 2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게 먼저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쿼리에서는 조인 조건을 지정해 주게 되면요, 선행 테이블에 대한 부분들은 오라클의 옵티마이저라는 소프트웨어가 테이블과 인덱스에 대한 정보를 참조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테이블을 지정하고 조인해야 될 테이블 간의 조인 조건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1대 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더 아이디를, 1대 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프로덕트 아이디를 이용해서 조인 조건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웨어절 먼저 주문과 상세 주문, 오더 아이디 한번 조인 조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고요. and 우리 별칭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제품 테이블은 프로덕트 언더바 아이디인가요? 상세 테이블, 주문 상세 테이블에 제품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조인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쭉 한번 먼저 여기까지 만들어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또 오류가 납니다. missing expression. 오류가 나면요, 다시 바로 본문을 볼 게 아니라 여기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용을 보시면은 36의 19행 잘못된 표현이 있는 거죠. 콤마를 지우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보고 다시 수정한 다음에 실행을 해서 결과를 갖다 보시면 됩니다. 34의 7행 역시 처음 봤던 것처럼 주문 아이디가 2개 이상의 테이블에 존재한다는 거죠. 앞에 테이블에 대한 별칭을 필요로 하는 컬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쭉 어떤 결과를 갖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이제 50개가 나왔는데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는요, 데이터베이스에 어디를 봐야 되나, 잠시만요. 고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배열 크기를 50인데요 최대 50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변경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요, 최대 500개가 넘어가는 경우는 그냥 500개까지만 지금 인출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품 이름을 입력 받아야 되니까요, 특정 제품에 대한 정보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필터링을 해볼 건데요. and 제품 이름 프로덕트 언더바 네임은 뭐다. CPU D300이라는 하드웨어 제품인데요. 이걸 한번 이용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이제 한 건 딱 보이네요. 98년 2월 27일 날 주문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보시면은 정리해보면요, 3개 테이블을 이용했고 2번 조인했기 때문에 각각 조인할 때마다 조인 조건들을 이렇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 조건으로 제품 이름을 이용해서 조회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컬럼 주문 금액은 5개를 주문했을 때 이제 얼마큼
총 주문 금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인데요. 얘는 주문 상세 테이블을 보시면요. 제품에 대한 단위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에 대한 단위 가격에 곱하기 세 번째 칼럼이었던 수량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된 칼럼을 통해서 네 번째 칼럼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단위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곱했을 때 대략 한 505달러의 해당 제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이 다수일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데요. 명시적인 조인도 이런 문장을 변경해서 한번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자, 명시적인 조인을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갖고 와서 표현하되 명시적으로는 조인하게 되니까요. 순서 상관없으니까요. 조인 하겠습니다. 단지 조인했으면은 온절에서 조인 조건을 지정하시고요. 다시 조인 조건을 지정하면 됩니다. 두 개 테이블을 조인했으니까요. 조인 조건은 앞서 작성했던 거 붙여놓고요. 다시 조인하고 그 다음에 온절에서 조인 조건을 지정했습니다. CPU 300은 이제 일반적인 조건이니까요. 다시 이제 웨어절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너 조인 표현을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조인이 이너 조인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조인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면요. 역시 앞에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수 테이블을 이용해서 조인을 할 때는요. 전에 개발하셨던 분이라면 이렇게요. SQL 표준에 따라서 명시적인 조인으로 개발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두 개는 똑같은 문장입니다. 성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쉽게 누구나 봤을 때 좀 쉬운 쿼리로 사용한다면은 명시적인 조인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게 내부 조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학습하게 될 외부 조인에서도 좀 더 가독성이 좋은 쿼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